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2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2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 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최동호의 스포츠당. 가을, 그 중에서도 10월은 정말 움직이기 좋죠. 맑은 날이 많고 건조해갖고 땀도 별로 안 흐르고. 1979년 10월 26일이 기억납니다. 일요일이었어요. 기억 똑똑히 합니다. 모처럼 친구들이 모여서 야구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근데 저는 약속 장소에 가긴 갔으면서도 야,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운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애들도 좀 우물쭈물 하다가 그래도 모인 김에 그냥 하자, 놀자 그랬어요. 우리는 어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 만큼 충성스러운 그런 국민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그렇습니다. 그 새벽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김재규가 쏜 총탄에 의해서 사망했던 그날이었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땀 흘리고 뛰어놀았습니다. 야구였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스포츠와 관련해서, 가을과 관련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가을에는 저 스포츠 역시 놀기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야외 활동, 그쵸? 최동호 선생 모셨습니다. 노래만 하는 거야? 이거 많이 듣던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네? 노래만 하는 거야? 아까 광고. 광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야. 제가 조직위원장이거든요, 거기. 정식으로 광고 만들어서. 예. 국민 TV, 국민 라디오에 광고비 내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가을 날씨가 좋잖아요. 네네. 걷어들이는 계절이죠. 네. 그래서 야구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 10월 19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이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막판에 이 순위 경쟁이 치열하죠. 마지막 그 한 자리 놓고 삼성이 1위를 수성을 했고요. 네. 근데 놀랍습니다. 하하. 넥센이 드디어 때가 됐어요. 넥센. 한번 해볼 때가 됐죠. 네네. 그리고 베네켄 네. 20승 투수 예. 노리고 있고요. 박병호 홈런 지금 50 홈런을 깨느냐 못 깨느냐. 예. 여기 또 강정호
네. 유격수로서 또 오래간만에 이 100타점에 30홈런. 오, 예전에 여기, 예. 이종범 선수가 예전에 30홈런을 친 적이 있었죠. 그랬죠. 네. 여기에 또 이 서건창 네. 선수까지 이 196 안타를 네. 깼죠. 아. 앞으로 오늘부터 해가지고 4경기가 남아 있는데 네. 33년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200안타를 치느냐 못 치느냐. 아, 그런 얘기를 좀 나누면 재밌겠네요. 이종범 선수가 예전에 그 4할에 도전하면서 예. 200안타를 또 같이 도전했었잖아요. 예. 물론 그게 둘 다 안 됐습니다만 당시 196안타는 정말 게다가 수비 부담이 많은 유격수가 말이죠. 그렇죠. 엄청났었죠. 네. 포지션마다 이 공격과 수비에서 네. 이 그 방점을 찍는 포지션이 따로 있죠. 네. 이 그 수비 부담이 많은 자리들, 그러니까는 유격수와 3루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보다는 수비가 수비. 더 조안이 되겠죠. 외야수와 1루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격이 좀 조안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128경기거든요. 예. 한 시즌에 예. 128경기에서 200안타를 치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넥센이 이제 그 기아와 경기가 있고요. 롯데하고 그 다음에 2연전 그리고 SK하고 경기가 있는데 196개니까는 뭐 한 경기에 한 개씩 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예. 한 경기에 한 개씩 안타 치는 게 그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죠. 한 경기에 2개 치고 그 다음 게임 하나도 못 치고 이런 게 야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서건창 선수는 200안타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은 이 아시안 게임 때에 이 서건창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되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푹 쉬었어요. 네. 혹자는 이 타자는 타격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를 쉬면은 감이 떨어진다라고 우려를 표했는데 네. 푹 쉰 게 약이 됐는지 아시안 게임 휴식 끝나고 재개된 경기에서 더욱더 날카롭게 배트를 휘두르고 있다 이거죠. 그렇군요. 6게임 했는데 안타 15개 몰아쳤습니다. 우와. 6게임에서. 죽이는군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 일본이 한 시즌에 144경기를 합니다. 우리는 128경기고요. 예, 16경기가 더 많군요. 예. 그리고 메이저리그가 190경기를 합니다. 169경기. 엄청나군요. 예. 그래서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거의 뭐 한 시즌에 200안타를 치는 타자들이 나오죠. 네. 나오는데 네. 200안타를 치는 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최고 타자라는 톱 타자들. 예, 톱 타자들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예. 대표적으로 일본에 건너갔던 미국에 건너갔던 일본의 그 이치로 있죠. 네네. 이치로가 2001년서부터 2010년까지 네. 그러니까 10시즌 연속 200안타를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와, 대단하군요. 대단하죠. 네. 예. 근데 우리는 경기 수가 적다 보니까 네. 이게 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죠. 네. 비교할 수는 없어서 여태까지 200안타를 친 타자가 한 명도 없었었는데 네. 서건창 선수가 드디어 도전하게 됐다 이거죠. 그렇군요. 200안타. 그야말로 꿈의 숫자라고 하시겠군요. 예, 꿈의 숫자인데 네. 이 서건창 선수의 스토리를 보니까 네. 또 역시 LG가 등장합니다. 지금 서건창 선수는 저기 넥센 선수입니다. 근데 네. LG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입단했던 팀이 LG였었어요. 아, 예. 근데 LG가 내보내가지고 다른 팀 가서 잘된 선수가 너무나 많죠. LG는 항상. 누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이태근도 그랬었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트레이드 해가지고 LG를 보내면 전부 다 네.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LG에 입단할 때 신고 선수였었거든요. 신고 선수. 예. 근데 신고 선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 프로야구 드래프트에서 구단의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너는 프로에 좀 안 오는 게 좋겠다라고 대강 이렇게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그래서 안 붙겠다. 네. 근데 버리기엔 좀 아까워요. 조금 가다듬으면 좀 쓸만할 것 같아. 한번 운동 한번 해볼래? 근데 계약금은 못 줘. 너 계약금 안 받고 와가지고 2군에서 한번 뒹굴어 볼래? 연봉도 우리 2천만 원도 못 줘. 와. 너가 한번 해봐봐. 연습을 시켜줄게.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하자. 그때는 계약을 거죠. 다시 예. 하는 거고. 그래서 이 KBO에 정식으로 선수로 등록은 되지 못해요. 그냥 이런 선수가 있다 신고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고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 LG의 신구 선수로 들어갔다가 LG가 내쳤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준 데가 넥센이었었거든요. 네. 넥센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해인가 2012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신구 선수로 들어왔던 서건창이 2012년에 신인의 왕을 수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축구에 조영철 선수 있죠. 우리 지난 금요일에 네. 스틸리케 감독 대표팀이 첫 선을 보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파라과이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팀이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딱 내보낸 게 원톱으로 앞에 내세웠죠. 네. 그 남태희가 원래 측면이었었는데 네. 중앙 공격에 공격형 미드필더 내세웠고요. 남태희 골 넣고 김민호 골 터뜨렸잖아요. 근데 그 경기 한 경기만 보면은 예전 우리 팀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11명 가운데 9명이 나갔는데 이전 대표팀하고 확연히 달라진 네. 경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감독도 선수를 잘 만나야지 되고 선수도 감독을 잘 만나야지 된다. 이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스타일이 맞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저기 그 서건창 선수는 넥센 가가지고 편안하게 물론 이제 그 이를 악물고 운동을 했었겠죠. 네.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다 취재를 못했는데 아마도 아주 그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팁 같은 것들, 그러니까 타격 폼에 아주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어떤 그 스쳐 지나가는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본인이 부단히 열심히 했다가 선수들이 점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격 폼에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은 큰 경기에 나가서 한 방을 쳐서 본인의 활약으로 우승이나 이 큰 승리를 거뒀을 때에 그것을 이제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훌쩍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을지 않았을까? 아, 갑자기 타격에 눈을 뜨게 됐다는. 예. 그런 거죠. 예전에 한대화 선수가 아마야구 시절에 그 3점 홈런을 치고서 예. 선동열이 던지고 한대화가 쳐갖고 우승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잠실운동장 개장체기에. 예. 그때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서인지 모르지만 한대화도 처음에 입단했을 때는 그 혜태가 아닌 다른 구단이 입단해서 한대화도 LG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LG였나요? LG였을 겁니다. 청룡이었 그때 청룡이었나 그러면? 아니면은 저 두산 정도 됐겠죠. 예. 충청도. 근데 이제 트레이드 된 다음에 혜태에서 펄펄 나르면서 그야말로 해결사라는 별칭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선동열 선수와 정말 찰떡궁합이었던 예. 선동열이 던지고 한대가 치면 이기는 이런 거였었는데 그 인연 때문에 한대화가 또 이 선동열 감독 되고 난 다음에 또 직장도 얻고 예.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랬죠. 뭐 그런 건데 뭐 장채근 선수도 선동열 선수가 이렇게 많이 챙기기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이 서건창 선수가 타격에 눈을 뜬 이 얘기는 정말 극적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넥센이 그러니까 2014년 시즌에는 넥센이 현재 이 정규 리그에서 2위인데 2위로 올 시즌을 마감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가요? 2008년에 넥센이 창단됐죠. 네. 근데 창단과 함께 축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팀이 어려워서 선수를 판다, 선수 팔아서 운동한다, 야구한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근데 김시진 감독이 롯데 가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네. 넥센에서 아주 어려울 때에 네. 선수 다 내보내고 그럴 때에 유망주들을 확실히 키운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유망주들이 지금 올라와서 영경학 감독이 지금 그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우승에 도전할 때가 드디어 무르익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서건창 선수 시즌 최다 안타 눈앞에 두고 있고요. 유격수 강정호 선수 네. 날고 있거든요. 네. 수비는 물론이고 타격 공격에서도 그래서 100타점 기록하고 30홈런 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박병호 선수가 50홈런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지금 49개. 49개입니다. 네. 근데 박병호뿐만이 아니에요. 박병호, 강정호 네. 가지고 이어서 그 굉장히 타격의 무게감이 상대팀 마운드를 좀 앞다고 있거든요. 네. 팀 홈런 1위입니다. 근데 2위가 삼성인데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오. 거기다가 베네켄 현재 19승인데 네. 2007년 이후 7년 만에 20승 투수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그 투수의 분업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오늘도 던지고 내일도 던지고 뭐 대표적인 선수가 최동원 선수였지만
그랬죠. 근데 그저께도 던지고 뭐 이랬었는데. 예. 근데 그 애니콜이 썼죠. 아무 때나 부르면 올라가는데. 이제는 로테이션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 여간에서는 20승 투수가 나오기 힘든데. 힘들죠. 힘든데. 근데 80년대에 그래서 이 20승 투수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가 지금 33년 역사거든요. 외국인 투수까지 다 합쳐서 20승 투수가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원년에 박철순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너구리 장명부, 네. 그 이후에 최동원, 또 이제 김일용, 김시진. 예, 한꺼번에 25승씩을 한 적이 있었죠. 장명부는 최고가 30승까지 갔습니다. 어허. 진짜 애니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시진 그리고 김일용 선수가 예. 동시에 삼성에서 25승씩을 한 적이 시즌이 각자가 있었어요. 네. 예, 그랬군요. 시즌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닌가? 좀 잠잠했다가 이 90년대 들어서 이상훈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김진욱 투수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99년 정민태가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선수로는 20승 투수를 하면서 20승 투수가 씨가 말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오랜만에 이제 베네켄이 등장을 했는데 그것도 넥센이라 이 얘기죠. 넥센은 내심 한번 해봐야지 되고 이번에 해야 될 때 해야지 진짜 강팀이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한번 그 우승의 짜릿한 맛을 봤을 때 역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해태는 정말 그 정규 시즌에서는 1위로 시즌을 마친 적이 별로 없잖아요. 해태요. 예. 하지만 그 2위가 됐든 3위다. 심지어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다음에 올라가서 우승한 적이 있었었죠. 예, 우승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단기전에 엄청 강했거든요. 그게 이제 진짜 승부사죠. 네, 승부사적인 기질들이 쳐야 될 있었어요. 때 치고 네. 이겨야 될 때 이기고.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운 승부사로 등장한 놀랄만한 팀이 한 팀도 생겼죠.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즌의 판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네. 삼성의 수성, 예. 정규리그 우승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넥센의 도전, 네. 그리고 NC의 반란이죠. NC. 예, NC. 오. 지금 1군 무대 데뷔 2년 차거든요. 네. 1군 무대 데뷔 2년 차 NC가 3위를 차지한 겁니다. 엄청나네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잘했으니까요. 왜 잘했냐? 왜 잘했냐면은 이유는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김경문 감독의 노련함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KBO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준 혜택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드래프트에서 신생팀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수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었죠. 네. 예, 그리고 2차 드래프트에서 각 팀에서 이 보호 선수 제외한 나머지 선수 중에서 NC가 지명하면은 데리고 가서 뛸 수 있게 해줬고요. 거기에다가 외국인 투수를 3명까지 뛸 수 있게 해줬죠. 신생팀이라서 팍팍 밀어줬군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선수 구성에 있었었는데 NC가 돈도 많이 썼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다 전문 선수들이잖아요. 예. 새로 받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경험과 노련미가 부족하다 보니까 FA를 통해서 손시현 선수 영입했죠. 네. 그리고 손시현 선수하고 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산에서 왔던,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두산에서 데리고 있었던 선수를, 예. 많이 데리고 왔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젊은 패기에다가 경험을 붙여서, 그 신구 조화를 나름대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야구에도 보면은 정말 감독들이 중요하고 왜 훌륭한 감독이 제 자리를, 그러니까 팀을 옮기면서 계속 감독을 맡을 수밖에 없는가. 역시 감독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감독이 영향이 크고, 네. NC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전문가를 데리고 왔어요. 아. 구단을 설계하는데. 이태일 단장. 예. 이태일 단장이, 중앙일보 야구 기자 출신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태일 단장을 데리고 갔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자 출신이고, 네이버에서 스포츠면 꿈이다가 갔는데, 기자들이 밤나 내놓아라. 그런 건 잘하는데. 훈수는 잘하는데, 실제로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잘할 수 있을까 했었었는데, 네. 한 3, 4개월 뒤에 들려오는 얘기 듣고서, 잘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팀 하나 만들어지면 더군다나 야구팀 같은 경우에도 프론트가 그래도 일자리가 좀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인사청탁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진짜 공정하게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잘 뽑았다라는 얘기가 들려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얘기 듣고서 NC 잘 가겠다 이런 느낌을 좀 들긴 했었었죠. 자, 중간에
오류 수정 들어갑니다. 함대하는 OB에서. 오비였었군요. 그리고 뭡니까 얘 누구야? 김상현도 트레이드 되고 MVP 되고 그죠? LG에서. 그쵸. 예. 박병호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종욱이군요. 이종욱 우익수. 이종욱이 지금 NC 가지 않았나요? 예, NC 가고 이호준은 맞아. 이호준을 데리고 왔죠. 이호준, 이종욱, 네. 손시현 등등을 데리고 왔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김경무 감독이 보니까 그 마음에 찍어준 선수들 다 데리고 왔고 그 데리고 올 수 있게 FA에서 이태일 단장이 총알을 쏴줬죠. 확실하게. 예. 역시 감독과 프론트가 찰떡궁합일 때. 호흡이 맞아야 되는 예, 거죠. 그게 참 중요하군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갖고. 예. 그 성적 잘 거두고도 경질이 되거나. 예. 또는 감독이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프론트가 받쳐주지를 않거나. 예. 그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제 또 한 팀, 눈에 띄는 팀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응급실에서 나왔어요. 병이 치료가 돼가지고. 예. LG인데. LG, 그렇죠. LG가 왜 응급실에서 나왔냐 하면은, LG가 이제 두 경기 남았거든요. 오늘로써. 이제 두 경기 모두 이기면 자력으로 4위.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요. 네. 두 경기 못 이길 경우에는 SK하고 이 승률을 따져봐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LG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왜냐 하면은, LG의 병이 있잖아요. 팀보다 개인. LG는 내가 잘나야지 돼.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전까지는 한 5월, 6월만 되면은 뭐든지 사고가 터졌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지고 사고가 터지면서 팀에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갈등이 있다, 기강이 안 잡힌다, 모래알이다. 매번 그랬죠. 항상 자멸했군요. 예. 그래서 지난 해에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기 전까지 LG 팬들은 항상 3, 4월 달엔 신납니다. 희망 고문이 들어가요. 초반에 반짝하니까. 근데 그 힘이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지 될 6, 7, 8월 달 무더위가 시작되면 점점 처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적이 곤두박질을 치죠. 이게 이제 LG의 대개 그 평균적인 사이클이었었는데 올해는 정반대였었어요. 네. 시즌 개막하고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바닥을 헤맸었거든요. 꼴찌 경쟁이었습니다. LG. 하나와 더불어서. 예. 근데 7월 말서부터 치고 올라가더니 8월 달에 4위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4위권에서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양상문 감독의 힘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양상문 감독의 힘이라고 보고, 모처럼 LG가 이제 이병규 같은 게 고참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는 모습이 보였고, 이 고비처에서 마지막 승부처에서 뒤로 밀리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LG의 그 역전승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이것이 LG가 LG병. 팀보다 개인, 내가 잘났어. 이거를 고친, 응급실에서 나온 이런 증거라고 좀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도 저 몇 번 봤는데 LG 그 야광 점퍼 있잖아요. 몇 분들 입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LG 팬들 또 오래간만에 가을에 한번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이런 한번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LG 같은 경우는 기업 분위기 자체가 좀 화목한 분위기 이런 이미지가 많았는데 야구다는 야구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그 LG 특징은 LG에서 뛰다 나온 사람들, 프런트건 선수들이건 간에 LG는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LG 다 욕해요. 고향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군요. 진짜로. 그러고서 다른 데 가고 펄펄 날아요. 아니 은퇴한 선수들도 구단을 엄청 욕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뭐 해태나 과거 이 기아 이런 데서는 고생을 했는데 나와가지고 그래도 욕은 하더라도 자부심 같은 것들은 느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뭐 제과업계 라이벌이라고 했습니다만 정말 롯데에 비해서는 해태는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구단이었잖아요. 선수들도 별로 없었고
예전에는. 그렇죠. 그 아주 그 석기 시대 얘기죠. 선수 한 그 14명, 13명 갖고 계속. 그래요. 김성환이 했었고. 투수도 하고 타자도 예. 했습니다. 아주 뭐 석기 시대 얘기죠. 예,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뭐, 제가 한번 예. 보기에는 이 이제 플레이오프 4강 구도는 이제 그 LG가 올라갈 것 같고 네.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LG하고 NC하고 붙습니다. 네. 근데 LG, NC가 서로 만만찮아요. 이번 시즌 그 정규 시즌에서 정규 리그에서 8승 8패거든요. 그 마운드 전력도 비슷하고 네. NC는 좀 경험이 적다. 근데 LG가 경험이 많냐? 포스트 시즌 11년 만에 작년에 처음 해봤거든요. 이번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NC보다 이렇게 큰 경기 포스트 시즌 경험이 많다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NC, LG는 치열한 접전이 될 것 같다. 네. 근데 어느 팀이 올라오더라도 이 플레이오프에서 넥센을 꺾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가을 야구, 올해 가을 야구의 핵심은 NC와 삼성이다. 네. 넥센과 삼성이다. 삼성. 네네. 넥센과 삼성. 삼성, 그러니까 이 타율로만 보면은 삼성이 팀 타율이 3할 1, 2로 팀 타율 1위거든요. 네. 근데 바로 2위가 넥센입니다. 오. 타율은 뒤지는데 이 타선, 배트의 무게감, 홈런에서는 넥센이 압도적이죠. 네. 단기전에 강할 수 있겠군요. 예. 네. 그 단기전에서 큰 경기에서 홈런 한 방 가지고 펑펑 승부가 결정나버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삼성이 싫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언제나 약자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넥센이 한번 가서 이 삼성 꺾고 우승하는 모습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삼성이 오래전부터 투자를 많이 해서 경산 볼파크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왜 이렇게 우승을 못하냐다가 청부사들을 데려온 다음에 예.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좀 그래요. 그죠? 예, 좀 그리고 약팀들이 좀 그렇죠. 약진했으면 좋겠다. 근데 라는 생각이. 이번에 만약에 그러니까 정규 시즌은 삼성이 우승으로 갈 것 같고요.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점은 하나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은 삼성의 지금 이제 삼성도 이제 세대 교체가 또 좀 돼가지고 신구 조화인데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류중일 감독이 삼성 맡을 때만 하더라도 주축 선수들 젊은 피로 바뀌었었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선동열 감독의 작품이라는 걸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었었죠. 그래서 2011년 잡고 2012년, 13년까지는 선동열이 키워놓은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삼성의 뭐 진가병 선수 기타 비롯해가지고 유난히 부상 선수가 많았었거든요. 네. 위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해서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또, 이 올라오는 선수들이 좀 눈에 띕니다. 삼성의 네. 신인 네. 선수 가운데서 주전으로 뛰면서 이런 것을 보면은 한국 시리즈에서 진짜 이번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는 삼성이 선동열의 그늘을 벗어나서 류중일의 팀이 됐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유중일의 팀이 되었다. 예. 유중일 명유격수였고 하지만 이 부상 때문에 좀 안타까운 순간들도 많았었던 예. 최고의 그 꾀돌이였는데 예, 그죠? 그랬죠. 예, 유중일, 강기웅 같은 세대였고요. 같은 세대였었고 류중일 감독은 저는 좀 혜택을 본 것 같아요. 재수도 좋고 네. 뭐냐면은 삼성의 감독을 맡았던 시점이나 네. 그 삼성이 선택했던 최초의 그 삼성 출신 감독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작정을 한 거겠죠. 그죠? 예. 이때쯤에 저 우승 청구사들은 좀 이제는 빠져주시고 이제 우리 전통이 생겼으니까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을 감독으로 영입해갖고 삼성 순혈주의를 완성을 해보자. 뭐 이런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삼성이 선택한 남자라고 우리가 보죠, 뭐.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승엽 선수가 그렇게 이제 완전한 노장입니다만 30홈런 100타점을 채우면서 예. 올드 팬들을 기쁘게 했죠. 예. 예, 그것은 저도 뭐 기쁩니다. 우리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축구 얘기 해야죠. 내일 오후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슈틸리케 감독의 2차전이 열립니다. 아니, 감독 바뀌었다고 그것도 뭐 며칠 안 했잖아요. 3일 연습했습니다. 네, 3일 연습하고서는 예. 파라과이. 아니, 지금 브라질, 아르헨티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남미는 기본적으로 다 축구를 잘하잖아요. 잘하죠. 근데 네. 파라과이는 약간 약점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팀 전력, 개개인의 전력이 아니라 팀 전력이 좀 약했던 게
그 세대 교체를 실험 중인 팀이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점은 좀 있었다. 그래도 만만한 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감독이 바뀌었는데 감독 바뀌었다고 이렇게 사흘 연습했는데 팀이 이렇게 달라지냐. 네. 근데 달라졌잖아요. 그러게요. 경기 내용 보니까. 근데 왜 달라졌냐 하면은 네. 감독 바뀌니까 선수가 다 바뀌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파라과이전에 나왔던 선발 11명 중에 전에 뛰었던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 때 하고 홍명보 감독 때 뛰었던 주전에서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기성용과 이청용. 네. 나머지는 두 용용, 쌍용 예. 말고는 나머지는 다 바뀌었죠. 네. 그러군요. 결국은. 예. 이것을 보고서 그 경기 2대0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 모든 언론에서 이 파격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선수 기용이. 예, 네. 파격적이다.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동의는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파격적으로 보일 수는 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전에 그 전부 다 이제 벤치 멤버들 네. 그리고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던 선수들 그러니까 이 조영철 그리고 뭐 남태희, 김민우 이런 선수들을 기용했다는 점에서는 파격은 맞다. 네. 맞는데 근데 이 포지션을 보니까 이 측면에서만 뛰던 거의 원톱 경험이 없었던 조영철을 원톱으로 내세웠고요. 네. 측면에서 뛰던 남태희를 이 원톱 바로 밑에 중앙에서 뛰는 공격형 미드필드로 내세웠거든요. 아, 포지션을 바꿔줬군요. 예, 근데 이것을 보니까 파격이 아니라 네. 그 슈틸케 감독이 이 전문용어로 돌대가리도 아니고요. 네. 측면에서 계속 뛰던 애를 왜 원톱으로 내세웠냐. 본 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선수를 짧은 시간에 파악을 했다는 얘기군요. 예,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슈틸리케가 중동에서 이 카타르 중동에서 4년 정도 감독생을 했었거든요. 아니, 중동에서 4년씩이나 할 예. 수가 있어요? 우리 팀에 오기 전에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남태희랑 조영철이랑 네. 그리고 수비에 있던 이 김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 2개월 정도 지도를 했고요. 아. 그래서 그때에 우리 선수들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을 얼핏 봤다는 얘기죠. 네. 얘기도 듣고. 예. 근데 그걸 보고서 나름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각 선수들의 가능성을 보고서 네. 거기다가 내세운 거라고 우리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감독이 선수를 보는 눈이고 네. 감독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파라과이 한 경기만 본다면은 이 그 탁월한 선수 보는 눈이 성공을 거뒀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은 그 신태용 감독이나 홍명보 감독들, 국내파 감독들이 수많은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슈틸케가 해서 예. 선수 기용을 했다는 그런 작전을 짰다는 그런 얘기군요. 근데 남태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물을 만난 거예요. 물을 만났다. 예. 그 남태희 같은 경우에는 이 슈틸레케 감독이 하늘에서 떨어진 튼튼한 밧줄입니다. 왜냐하면 남태희 선수가 굉장히 유망주였었거든요. 네. 2007년에 지금은 폐지가 됐는데 이 축구협회가 매년 이 유망주들을 뽑아가지고 협회에 지원을 해줘서 이 유럽에다가 축구 유학을 1년씩 보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많은 유망주들이 탄생을 했죠. 예. 그래서 2007년에 남태희가 지동원과 함께 네네.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딩 FC라고 있거든요. 레딩이라면 예전에 설기현 뛰었던 데 아닙니까? 되죠. 예, 예, 2부 맞습니다. 리그였다가 예. 일부로 예. 프리미어로 그래서 올라갔었던. 1년간 유학을 네네.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때 뛰었던 소식이 좀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프랑스의 그 FC 발렌시안이라는 네. 팀에 입단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선 자리를 잡지 못해가지고 프랑스에서 나와서 카타르로 들어간 거였었거든요. 예. 근데 남태희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표팀에 뛰었어요. 예. 홍명보 감독의 아이들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었거든요. 네. 계속 연령별로 함께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부름을 받지 못했죠.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순간은 올해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랬군요. 예. 그래서 남태희는 거의 잊혀지는. 예. 그래서 이 카타르에서 뛰기 때문에 이 소식도 잘 전해지지는 않고 그랬는데 급 반전이 일어난 것이었죠.
슈틸리케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오자마자 1차전 데뷔전에서 선발로 내세웠었고 그것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내세웠고 여기에서 한 골을 잡아냈다. 아, 이럴 때 역시 그 중동에서의 경력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됐군요. 그죠? 그렇죠. 남태일은 저기 특히 그 슈틸리케 감독의 부인과도 친했대요. 아, 그래요? 우연스럽게 네. 사는 집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아. 산책하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같은 팀의 감독은 아니었었고 네, 네, 그러니까 남태일 선수는 레키아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이제 뭐 밥 먹고 이제 산책하고 이럴 때 이 슈틸리케 감독의 부인이 이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때 네. 서로 만나고 해가지고 축구 선수고 감독이니까 아 그 사모님이구나 해서 인사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중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산유국들이라서 돈이 많으니까 예. 봐서 그 돈 많이 들여갖고 감독들을 유명한 감독들 데리고 가갖고는 시원찮으면 금방금방 갈아치우고 예.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4년을 한 팀이 아니고 두 팀이 있었습니다. 두 팀에서 그래도 예. 4년은 오래 있었네. 오래 있었었죠. 근데 그 팀에서도 결국 이 슈틸리케 감독이 이렇게 좋은 성적은 거두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슈틸리케호가 첫 출발을 산뜻하게 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느낌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파라과이전만 봤을 때에 네. 이번에 어차피 이제 그 내일 경기는 이동국이나 이런 선수들이 나오겠지만 그 비교컨대 히딩크 감독은 절대적으로 선수 뽑을 때 예. 누가 뭐 기술이 좋다 뭐가 좋다 이런 얘기 아무리 이 조언을 얻어도 선수 키가 작거나 체격 조건이 좋지 않으면 절대 안 뽑았습니다. 아, 몸싸움을 해야 되니까. 예, 유럽 선수하고 예, 부딪혀서 예, 이기려면 일단 하드웨어가 되어야 된다. 네. 근데 키 작은 선수 절대 안 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K리그를 대표했던 대표적인 테크니션이 윤정환 선수였었는데 네. 좀 왜소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히딩크 쳐다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그러네요. 파라과이전 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원톱으로 나왔던 최전방의 그 조용철 선수나 그 바로 밑에 있었던 이 남태희 선수, 그리고 네. 골 넣었던 이 왼쪽 측면에 이 김민우 선수, 이 선수들이 체격이 이렇게 상대방을 압도하는 수비수를 압도하는 체격이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네. 빠르고 테크니션입니다. 오. 이것을 보면은 이 슈틸리케 감독의 특징이 들여다 보이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피드고요. 그 다음에 이 공격수들이 굉장히 그 포지션 이동을 많이 합니다. 네. 서로 자리를 바꾸고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거든요. 아. 몇 번 그림 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어내고 공간을 한꺼번에 순식간에 치고 들어가는 공간 침투 능력. 그러니까는 결국 이 슈틸리케 감독의 축구의 키워드는 스피드와 테크닉과 공간 침투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히딩크 감독과는 다른 철학을 갖고 예, 있었다. 다릅니다. 히딩크호에서 최진철 선수, 예. 장신이고 그 몸도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비를 굳건히 예.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최진철 선수가 생각이 나는 히딩크 하니까. 예. 물론 히딩크의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선수는 작고 왜소한 박지성 박지성? 선수였지만 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 역시 히딩크호를 상징하는 그런 수비수라고 한다면 역시 최진철 선수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슈틸리케 감독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국가대표팀 축구팀에 대해서 뭐 얘기를 다 정리하신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 코스타리카거든요. 네. 코스타리카가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개인기하고 조직력 뛰어나고요.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8강에 올랐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제 두 경기 뛰는 거고 아직은 선수 파악하는 시기다. 네. 때문에 또 지면 역적, 이기면 충신 만들지 말고 이기면 물론 기분이 좋습니다. 이겨야 되고요. 네. 근데 우리가 내일 경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슈틸리케 감독이 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런 경기를 하겠다. 네. 자신이 밝힌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스텝과 목표, 이 경기의 목표, 네. 여기에 부합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파라과이전 때 2대0하면서 좋은 경기 보여줬는데 네. 파라과이전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을 코스타리카라는 강팀을 만나가지고 그 경기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네네. 이것은 감독의 능력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감독을 평가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최동의 스포츠당 오늘은 프로야구 얘기 그리고 뭐 축구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갔습니다. 88 올림픽 결산 이 얘기는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네요. 진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도 가을이었습니다. 예, 88 올림픽. 아, 그렇죠. 예, 예. 가을바람 맞으면서 오셨고 가을바람 네, 풍기면서 또 이렇게 가실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의 스포츠당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